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 정호주는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67세의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인 그는 오늘 특별한 날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20년 전 제자였던 김민수가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기념으로 이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연다고 했다. 선생님, 꼭 오세요. 선생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어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호주는 낡은 점퍼에 지퍼를 올리며 레스토랑 문을 밀었다. 30년 넘게 입던 회색 점퍼는 곳곳이 닳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가장 편한 옷이었다. 어서 오세요. 유니폼을 말끔히 갖춰 입은 직원이 기계적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호준의 차림새를 훑어본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예약을 하고 오셨나요? 네, 김민수 씨 파티에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예약 손님만 모시고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직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다. 호준의 낡은 점퍼와 색바랜 슬랙스, 오래된 운동화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민수가 분명히 예약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고객님, 저희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니시면.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고 가죽 구두는 바닥에 경쾌한 소리를 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같은 직원이 180도 달라진 태도로 허리를 숙였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다.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메뉴를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호주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차별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그럼 전화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주는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받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제자의 축하 자리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섰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니 직원은 이미 다른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다. 그의 존재는 이미 잊힌 듯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호주는 점퍼깃을 세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궁금증이었다. 저 레스토랑은 정말 모든 손님을 저렇게 대할까? 그의 교사적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호준이 레스토랑에서 나와 몇 걸음 걷지도 않았을 때였다. 선생님, 잠깐만요.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호준이 돌아보니 레스토랑 유니폼을 입은 20대 후반의 여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소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홀 매니저 연수생인 그녀는 방금 전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선배 직원이 호준을 내쫓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혹시 김민수 셰프 파티에 오신 분 맞으시죠? 호준은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봤다. 어떻게 아셨나요? 민수 셰프가 계속 은사님이 오신다며 기다리고 계세요. 방금 전 상황을 보고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입사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레스토랑의 차별적 분위기를 여러 번 목격했다.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수 셰프가 얼마나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나온걸요. 호준이 손사래를 쳤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 제발 들어가세요. 민수 셰프가, 아니, 저도 선생님 같은 분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어요. 소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호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보다는 젊은 직원의 진심 어린 태도가 마음에 와닿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연은 호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으며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입구에서 아까 그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 대리, 뭐 하는 거야? 김민수 셰프 파티 손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규정보다 중요한 게 예의 아닌가요? 소연의 단호한 말에 선배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 안쪽에서 하얀 셰프복을 입은 김민수가 나타났다. 선생님, 민수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왔다. 호준을 보자마자 깊숙이 인사했다.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축하한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호준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파티룸으로 가는 길에 다른 직원들과 관리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리 그래도 드레스 코드는 지켜야지. 신입이 너무 나선 것 아냐?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소연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호준을 끝까지 정중하게 안내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민수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요리를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연 씨. 호준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제 이름을 어떻게... 명찰에 적혀 있네요. 그런데 괜찮겠어요? 다른 분들이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은데. 소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호준은 소연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려는 마음을 말이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호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소연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파티룸 밖에서는 관리자들의 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파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호준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계속 그날의 일을 되짚어 보았다. 특히 박소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의 용기와 따뜻함, 그리고 그 때문에 받았을 동료들의 시선이 마음에 걸렸다. 한 번만 더 가보자. 호준은 결심했다. 교사 시절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며칠이고 관찰하며 원인을 파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레스토랑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틀 뒤 호준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매종을 찾았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그리고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된 가죽 구두를 신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쫓겨나지는 않을 차림이었다. 어서 오세요. 입구의 직원은 호준을 반갑지 않은 듯 맞이했지만 이번에는 입장을 거부하지 않았다. 호준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다. 30분 후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VIP 고객님, 오늘도 오셨군요. 직원들이 일제히 달려가 인사했다. 특별 메뉴를 추천하고 꽃까지 준비해 테이블을 장식했다. 호주는 자신의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물잔 하나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실례합니다. 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대충 대답하고는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호주는 15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소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VIP 손님을 정중히 모시면서도 틈틈이 다른 테이블들을 살폈다. 호준의 테이블에 와서는 조심스럽게 물을 따르며 안부를 물었다. 음식은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호주는 소연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도했다. 그녀가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지켜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호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허름한 차림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직원의 시선이 달라졌다. 몇 분이신가요? 한 명이요. 죄송하지만 웨이팅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호준 뒤로 정장 차림의 손님이 오자 바로 안내되었다. 호준은 3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구석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소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호준을 포함한 모든 테이블을 똑같이 세심하게 챙겼다. 반면 다른 직원들은 명백히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저기 테이블은 그냥 놔둬. 어차피 팁도 안 줄 텐데. VIP 테이블 먼저 챙기고. 이런 말들이 주방에서 새어나왔다. 세 번째 방문에서 호주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가족과 함께 왔을 때였다. 죄송합니다. 휠체어로는 접근이 어려운 구조라서 관리자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순간 소연이 나섰다. 저쪽 테이블로 안내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 대리, 함부로 나서지 마. 손님이신데요.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주도로 노인 가족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다. 호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이 레스토랑의 문제는 시스템이었다. 돈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영 방침이 직원들에게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달랐다. 그녀는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모든 손님을 존중하며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저런 직원이 있는데 왜 레스토랑은 저럴까? 호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40년 교사 생활로 단련된 그의 교육자적 본능이 꿈틀거렸다. 때로는 충격 요법이 필요한 법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옷장 깊숙이 있는 정장을 꺼낼 생각을 했다.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다. 한 주가 지난 금요일 저녁 매종이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다. 레스토랑 입구에 한 남성이 나타났다. 깔끔하게 다린 네이비 정장에 광택이 나는 가죽 구두, 그리고 품격 있는 시계까지. 정호준이었지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어서 오십시오. 입구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호준의 단정한 차림새와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풍기는 품격에 압도된 것이다. VIP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적당한 자리면 됩니다. 호주는 며칠 전 자신이 홀대받던 그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정중히 안내했다. 물은 바로 따라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를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같은 직원이었다. 호준을 쫓아내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천천히 메뉴를 보겠습니다. 호준은 차분히 답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VIP 손님들은 화려한 대접을 받고 평범한 차림의 손님들은 소홀히 대해지고 있었다. 그때 소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호준을 특별히 대하지 않고 정중하지만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음료 주문부터 받겠습니다.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소연이 돌아간 후 레스토랑 매니저가 직접 찾아왔다. 오늘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호주는 시계를 보았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매니저에게 말했다. 잠깐 직원분들을 모두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아, 네. 물론입니다. 매니저는 당황했지만 곧 홀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소연도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저는 정호준이라고 합니다. 호준이 이름을 밝히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 레스토랑 라 매종의 초창기 투자자이자 설립 멤버입니다. 순간 홀이 조용해졌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호준을 쫓아냈던 직원은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시죠?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확인해 보시죠. 호준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김 대표님, 정호준입니다. 네, 지금 라 매종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제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 하네요. 몇 분 후 총지배인이 급하게 달려왔다. 정 이사님, 언제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시지. 조용히 지켜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호준의 말에 총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번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말이죠. 호준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왔을 때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범한 차림으로 와서 홀대받았고 오늘은 정장 차림으로 와서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같은 사람인데 옷에 따라 대접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호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한 분만은 달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호준을 바라봤다. 박소연 씨, 당신은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와도 항상 똑같이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서비스입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정한 품격은 손님의 옷차림이나 지갑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호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다. 이 레스토랑이 정말 품격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손님이 존중받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라 매종에는 긴 회의가 이어졌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라 매종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 박소연이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는 이제 고객 서비스 개혁 팀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고 있었다. 호준의 강력한 추천으로 승진한 것이다. 할머니, 이쪽으로 천천히 오세요. 소연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입구에는 새로 설치된 경사로가 있었고 휠체어나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전용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었다. 오늘 특별 메뉴는 어르신들 입맛에 맞춰 간을 조금 약하게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 한편에서는 7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은 조용히 하세요라며 눈치를 줬겠지만 지금은 아이용 의자와 색칠놀이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모, 이거 맛있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다른 손님들도 미소를 지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 자체가 따뜻해진 것이다. 오후 2시 특별한 시간이 시작됐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무료 시식회였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정말 이런 곳에서 공짜로 먹어도 되나요?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 작은 보답을 하는 거예요. 소연이 정중히 답했다. 이것은 호준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레스토랑은 이웃들에게 문을 열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직원들도 뿌듯해했다. 예전에 VIP들에게 아부하던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다. 저녁 무렵 정호준이 조용히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해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생님, 소연이 반갑게 달려와 인사했다. 오늘 분위기가 참 좋네요. 네,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해낸 일이죠. 호주는 주변을 둘러봤다. 예전에 자신을 쫓아냈던 직원도 지금은 진심으로 모든 손님을 대하고 있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다. 선생님, 다음 주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소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다양성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 음식을 함께 맛보는 행사예요. 지역의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호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때 김민수가 셰프복을 입고 나타났다. 선생님, 오늘도 오셨군요. 민수야, 요즘 어때? 정말 좋아요. 예전에는 비싼 재료로 화려한 요리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더 의미 있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호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야 말로 진짜 요리사의 마음이지.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호주는 레스토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어울려 식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자신이 40년 동안 꿈꿔왔던 교실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이제야 진짜 레스토랑다워졌구나. 호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연이 그 말을 들었는지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호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레스토랑을 나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저녁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라 매종은 이제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진정한 공간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은퇴 교사의 작은 용기와 젊은 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